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는 항상 뭐 제가 너무 이제 사랑하는 도시고, 그리고 너무 이제 그 마이너스 형이 진행하는 그 힙합 트레인이라는 로컬 공연도 있고 너무 멋진 도시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DJ들도 대구에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대구에서는 꼭 좀 했으면 좋겠는. 근데 다른 지방에서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서울에서 한번, 대구에서 한번. 대구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당장 지금 뭐 벌스데이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뭐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상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 공연 자체를. 여기까지가 뭐 공연 관련된 저의 어떤 소견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차 안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을 때는 뭐 저의 어떤 음악적인 거 관련해서 이렇게 오피셜하게 알려야 될 때도 있고, 보통 이렇게 이 시간대에 이렇게 라이브 키면은 보통 세탁방에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빨래 같은 거는 집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큰 이불이나 막 이런 거는 보통 집 근처에 있는 세탁방에서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심심해서 켰습니다. 댓글 좀 읽어볼까요? 수염 관련된 얘기도 있고, 목 관리하는 방법? 뭐 저는 목을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목이 조금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있고 젊을 때에 비해서는 저도 목이 가긴 가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무리 목이 쉬어도 그 다음 날이면 항상 멀쩡한? 그 목도 그렇고 제 체력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들이랑 막 뛰면서 신나게 공연했던 게 벌써 이제 년 단위가 되잖아요. 막 2년 전 막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궁금한 게 제 체력 관련해서, 그 사이에 제가 뭐 이제 뭐 바프를 찍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랑 별개로 계속 2년 동안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이 저희 어떤 공연 체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이제 끼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갖고 올해는 꼭 좀 여러모로 공연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빅뱅 컴백 얼마나 기대되시나요? 빅뱅이 멤버 개개인별로 진짜 크고 작은 뭐 구설수가 많잖아요, 진짜.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거랑은 진짜 뭐 별개로 빅뱅 음악은 항상 너무 좋게 듣고, 지금도 되게 종종 좋게 듣고 찾아 듣고 하는 그런 빅뱅 음악 항상 기대가 되죠. 그리고 기대를 항상 실망시켰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빅뱅. 대면배 시대 라멘집 잘 다니고 있다는 분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은 참 뿌듯하죠.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신 거? 당연히 식단이고요. 아무리 운동이랑 유산소 빡세게 해도 식단을 지키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저는 담배 피지 않습니다. 스토리텔러 샌리스트는 아직까지는 공개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게스트들의 노래도 그렇거니와 샌리스트 중에 이제 이분이 하셨던 이제 그 질문 포함 스토리텔링의 신곡 공개 예정 없으신가요? 신곡 공개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신이나 벌스데이에서 매번 신곡 공개를 할 때 그런 신곡들은 항상 그런 진짜 거대한 어떤 열기의 현장에 어울리는 신곡을 항상 발표를 했잖아요.
뭐 이를테면 지금 당장 생각나는 분신 때 공개했던 막 신곡 같은 경우에는 화나랑 같이 했던 그 변경이란 노래, 그리고 막 그 하이라이트 단체곡이었던 에어 같은 경우에도 분신 통해서 먼저 공개했었고, 막 그런 류의 이제 공연용 트랙을 위주로 이렇게 했다면, 스토리텔러는 그 공연 취지 자체가 일단 앉아서 보는 되게 굉장히 정적인 차분한 공연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어울리는 노래예요. 사실 이거를 정식으로 발매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노래인데, 스토리텔러의 취지에 되게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한번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신곡은 그 노래 한 곡이 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못 들으셨던 미공개 피처링 벌스, 제 거 벌스도 하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스토리텔러 게스트로 그 최엘비 님이다 하고 이렇게 딱 공개한 적이 있나요, 혹시? 아마 제가 스토리, 그 인스타 스토리나 피드에 최혜빈님이랑 찍은 사진 같은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좀 그런 식으로 유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피셜하게 공개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최혜빈님은 까겠습니다. 스토리텔러 첫 번째 게스트는 최혜빈님이에요. 제가 그 스토리텔러라는 공연을 하면서 게스트 총 두 팀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요즘 세대의 스토리텔러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아티스트, 그리고 예전 세대의 스토리텔러 하면 어울리는 아티스트, 뭐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려고 했었고, 두 팀 이제 섭외가 됐습니다. 나머지 한 팀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했던 말에서 힌트가 있으니까 한번 유추해보세요. 분신은 당연히 수능 끝나고 합니다. 전통이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분신이 11월 달에 하더라도 수능 날짜랑은 절대 겹치지 않을 거예요. MTV에서 주최한 공연? 그게 약간 저 잘하는 기억 안 나는데, 그거 힙합 다큐멘터리랑 연결돼서 했던 공연인가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되게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 노래방 가면 애창곡 있는데, 그 노래방 안 간 지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무슨 노래를 이렇게 즐겨 불렀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 기석이랑 막 연락 주고 받으면서 막 노래방 가고 싶다 막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 질문을 받으니까 좀 신기하네. 유니버스는 당연히 스토리텔러에서 불러야죠. 스토리텔러 하면 뭐 떠오르는 노래? 그러니까 스토리텔러라는 내가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당위성 같은 노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유니버스, 뭐 에베레스트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런 좀 정적인 공연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되게 앉아서 보기 좋은 힙합 공연 하면 떠오르는 저의 노래들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소코도모랑 같이 했던 저번 벌스데이 때 들려드렸던 신곡, 그건 니에니에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일단 뭐 녹음이랑 이런 거는 싹 다 끝나 있고 뭐 언제 발매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올해 벌스데이를 하게 된다면 벌스데이에 맞춰서 발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페뚜님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다듀 아니고요. 네, 수염은 일부러 기르고 있습니다. 주변 반응은 의외로 좋더라고요. 아름다워 당연히 하죠. 무언가 같은 노래는 저는 공연용 트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언가 정도의 분위기
생각하셨다면 그런 노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 노래가 뭔가 이게 뭐 힙합 관련된 내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래퍼로서의 뭐 자부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트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랩바다리니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유니버스나 에베레스트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유추해 볼 수 있는 트랙이 있을 거예요. 앵콜은 그렇지 않아도 이분이 되게 좀 이렇게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 감사합니다. 앵콜 그렇지 않아도 짱가 형이 그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앵콜로는 벌스데이 약간 예고편처럼 해서 신화 노래 메들리 같은 거 다만 한 20분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 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 그 게스트 맞춘 분이 계시네요. 페이지 64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페이지 64를 스토리텔러에 되게 잘 어울리는 이제 노래라고 생각해 주시는, 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정적인 노래들을 많이 하려고. 물론 그렇게 따지면 에베레스트는 뭐 사실 정적인 노래라고 볼 수 없지만, 더 저희 어떤 작가 정신이 더 이렇게 잘 드러나는 노래, 에베레스트 같은 류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제 점 EP의 수록곡이라든지 초창기 피노다인 노래들 같은 거 위주로 많이 할 예정이에요. 랩바다리 뭐 당연히 안 하죠. 네, 그렇죠. 점 EP 수록곡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인스타 라이브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분신이나 벌스데이를 매년 이제 뭐 지금 이제 안 한 지 한 2년 정도 됐지만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이제 와중에 활동하면서 저의 개인 곡이라든지 피처링한 노래들이 되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러닝 타임, 그러니까 공연 분량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했으나 지금은 이제 잘 하지 않는 노래들, 그런 게 생겨요. 점점 그렇게 생기고, 뭐 이를테면 제 초창기 때 공연 때 항상 하던 노래가 이제 피노다인 클로버라는 노래였는데, 그런 클로버 같은 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어떤 공연 때 대표곡이었는데. 근데 그럴 때도 조금 아쉽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 노래는 이제 라이브로 많이 들려줄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없겠구나 막 그랬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게 이제 올해 이제 2월에 취소됐었던 분신 10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제가 셋리스트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내가 안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보다는 제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뭐 팔로 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엄청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안 한다고, 분신해서? 그럼 그 말들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이제 분신이 워낙 버라이어티해지고 벌스데이는 진짜 그냥 싹 달리는 노래로 막 2시간 막 3시간 때리다 보니까 이런 노래 이제 내가 안 하게 되는구나, 내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좀 빼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언젠가는 한번 그런 노래들을 만 가지고 하는 소규모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진짜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공연하게 돼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같은 것도 되게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모든 노래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이죠. 저 마찬가지고요. 2년 만에 부르는 노래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무명 래퍼의 뿌듯함이라고, 어느 정도 코로나 수칙 풀리면서 클럽 공연도 많이들 해서 저도 할 수 있어 뿌듯하네요. 클럽에서 하는 공연도 근데 앉아서 봐야 되지 않나요? 아직 스탠딩 안 되죠. 한번 알려주세요. 저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연장에서 스탠딩으로는 공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신 취소한 것도 그런
일환이 그런 이유에서였고, 그 사실 올림픽홀에서 3,000명 다 앉아서 볼 수 있게도 해줬었는데, 예, 제가 스탠딩 아니면 안 한다 그래가지고. 스토리텔러 밴드 셋으로 공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MR입니다. 형님 대구 에그 한번 와주세요. 그 뭐 벌스데이 대구를 하게 된다면 에그는 무조건 제 애프터 장소죠. 목이 쉰 게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직 앉아서 하는 걸로 저도 들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요새 수칙 규정을 정치인들끼리도 많이 얘기한대요. 그렇죠.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어. 풀어줄 때가 됐는데, 그래도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고 있으면 또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많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해요. 공연장 관련 수칙 같은 거 이제 많이 이제 개선될 거다라고.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5월쯤에는 이게 그런 얘기가 나와야 저도 벌스데이를 준비하고 할 텐데, 네, 빨리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네. 공연장 자체는 스탠딩이 가능하다고? 그런가요? 오늘 블루프린트 올티님은 스탠딩으로 공연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되게 조심스럽네요. 아직 나라에서 그거 규제를 풀지 않았는데 이제 공연장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그냥 결정을 해서 한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 이제 그런 소규모 클럽 공연, 그러니까 블루프린트라는 클럽에서 이제 공연을 해봤습니다만 몇 주 전? 한 달 전? 그때도 느꼈는데, 진짜 더 이상 앉은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라도 이제 봐줄 분들, 보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뭐 저도 이제 스토리텔러라는 거 그래서 하는 겁니다만, 그런 거 빼고라도, 벌스데이 같은 건 사실 앉아서 하는 거 진짜 저도 한번 해봤지만, 다시는 진짜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는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공연장들이 지금 스탠딩이 가능한가. 물론 올티가 만약에 오늘 했다면 그거는 이제 공연의 성질의 것이 아니고 아마 클럽에서 이제 래퍼들 공연하듯이 진짜 공연이 아니고 클럽 플레이 타임 중에 올티가 잠깐 하는 공연,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법망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촘촘하지 않고 좀 허술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유야무야 다 허용이 되면서도 그냥 스탠딩으로 서서 막 공연하고 막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게 좀 웃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함성 금지에 관해서도 막 축구장에서 막 얼마 전에 국대 이제 경기할 때 6만 명씩 앉아가지고 막 함성 지르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공연장들 물론 이제 거기는 야외고 공연장 좀 실내고 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자면은 뭐 말이 많아지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까지 공연장을 막을 필요가 있나. 축구장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대구 힙트 때도 좀 이질감이 느껴졌었어요. 그것도 벌써 이제 년 단위의 추억이 됐네. 그리고 그런 공연장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이제 진짜 철저하게 지켜서 끝까지 뭐 함성이나 이제 손 들고 그런 거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공연장 분위기가 막 래퍼들이 그리고 막 하다가 자기네들도 까먹고 막 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작두 막 중간 그런 부분 막 떼창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못 참고 다 따라 하시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공연장을 너무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아닌지. 근데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는 거죠. 또 뭐 있을까? 자, 아니 뭐 아티스트도 답답한데 저는 공연장 와서 그냥 앉아 있어야 될 그 관객들이 더 답답하다고 생각해. 스토리텔러는 굿즈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뭐 어울리는 굿즈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음. 분신은 11월 달에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뭐 당장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예, 월드컵 때문에라도 생각해보면 좀 11월에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저 개인으로만 보자면 이제 월드컵보다 분신이 뒤쪽이면 월드컵 때문에 분신 준비를 좀 소홀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워낙에 축구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월드컵 기간 시작 전에 분신을 해버리면 사실 뭐 좋은 것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하고 편하게 그냥 축구를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면 또 수능이랑 걸리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월드컵 끝나고 분신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인 때처럼 그냥 내년 1월에 하는, 예, 저는 뭐 거의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스토리텔러는 확실히 이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연 워낙 소규모고 하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 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진이나 사인을 다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벌스데이나 분신이 이제 그러지 못하는 공연이 되잖아요. 워낙에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예, 스토리텔러는 좀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벌스데이랑 특히 분신이랑 벌스데이, 특히 벌스데이가 제가 진짜 그 공연을 하면서 멘트를 안 하는 공연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랑 막 공연하면서 멘트 치는 거 되게, 특히 이제 뭐 팔로 형이랑 같이 공연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멘트 개그스럽게 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공연장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럴 기회가 생각보다 요새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스토리텔러는 굉장히 또 멘트가 많은 그런 공연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 막 관객들이 혹시 그 노래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즉석에서 한번 받아서 막 이렇게 좀 해볼까 하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관객들이랑 조금 이렇게 되게 찰싹 붙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피님 혹시 언더 힙합 공연에도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를 언더 힙합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공연이 몇 달 전에 했던 그 블루프린트 클럽, 이제 그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 그 공연 행사, 거기에 이제 누구누구 참여했었냐면 뭐 언텔, 뭐 디젤, 멧돼지, 그리고 막 가오가이, 키치우즈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그냥 단순히 그 그 언더그라운드 클럽이고, 예, 소규모고 그래서 하는 공연이 언더 공연이라고 한다면, 저는 언더 공연에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항상 그렇죠. 그 공연도 제가 먼저 시켜달라고 했던, 라인업 너무 좋고 취지 너무 좋아서.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완전 대중들한테 아직 그 목소리나 이런 거 첫 선을 보이지 않은, 예전
예전에 제가 데뷔하기 전에 했던 그런 공연들, 저희 뭐 아티스트들끼리 돈 걷어서 클럽 대관에서 하는 그런 공연들, 그거를 만약에 언더 공연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공연까지 제가 일일이 관심을 갖는 건 진짜 몇 년 된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씩보이가 자기 이제 크루원들이랑 같이 공연하고 하는 거 항상 이제 홍대 클럽에서 이제 그런 규모에서 하는 공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언더그라운드 공연, 언더 공연, 그것도 언더 공연, 저는 당연히 관심이 있죠. 애정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이라이트 들어온 지 벌써 십몇 년이 됐고, 하이라이트라는 회사 자체의 방향성 뭐 이런 게 당연히 이제 회사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언더그라운드나 인디 그런 타고 할 수 없죠. 이제 그런 회사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항상 저의 어떤 마인드셋은 저는 항상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이라는 생각을 갖고 예, 항상 음악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언더그라운드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큰 의미?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 아, 이제 빨래가 다 됐다고 저거 예, 알람이 켜져가지고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예, 보시는 분들 예, 좋은 밤 되시고 또 이렇게 심심할 때 라이브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